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트럼프 관세로 인한 증시 조정 가능성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14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가 끊임없이 증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증시가 어느 정도로 흔들리게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련된 관세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관세 관련된 이벤트가 남아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관세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의 마무리를 위한 작업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시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증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대비해야 될 만한 문제점들은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기사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볼만한 포인트가 미국 관세가 앞으로 수입업자 대신 소비자가 3분의 1을 흡수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원래 맨 처음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했을 때 기업들이 일정 정도는 부담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것들도 어느 정도 줄여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4% 흡수한 외국 수출업체는 향후 25%로 증가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소비자들 쪽의 물가로 관세가 어느 정도 파급 효과로서 넘어가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올라간 걸 확인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땡겨서 쓴 소비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각종 연말 특수를 통해서 할인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시즌이잖아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할인 랠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할인폭이 최대한 커졌을 때 사람들이 소비를 당겨 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었죠. 작년 연말에는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관세를 우리가 대비해서 미리 지금 사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작되면 제품 가격들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 지금이 사실상 거의 마지막 할인 찬스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점으로 가게 되면은 연말에 많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또다시 트럼프가 당선된 1월부터는 소비가 뚝 끊길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1월 들어서면서 소비가 줄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소비가 늘어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4월에 상호 관세 정책이 발표됐을 때 관세율이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아직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미리 사둬야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전인 단계인데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근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거든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전에 관세 부과 우려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 불안감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미리 사둬야겠다는 생각으로 소비를 당겨 쓰는 패턴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더 이상 우려나 불안감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결정된 관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확실성이 크지 않아요. 물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듭이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그리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소비를 당겨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요.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앞으로는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AI 칩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조건이에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5% 매출세라는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며 잘 나가던 테크주들도 하락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결국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수요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어서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가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상승한다면 트럼프 정권 하에 계속 우려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우려가 좀 잠잠해지나 싶으면 다시 고개를 들고 또 괜찮아지나 싶으면 다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관세 문제로 인해 계속 지연되다 보니 이미 올해 4분의 3이 지나가는 시점인데도 아직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후 올해 들어서는 단 한 번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중국 관세 유예를 90일 연장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미국 국채 금리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준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려할 만한 포인트예요. 장기적으로는 저물가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관세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 심리를 흔들면서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만하면 기를 죽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가 90일 연장되면서 11월까지 시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거의 올해 말까지 미뤄진 셈이에요. 에이펙 전후 정상회담 분위기에 따라 향후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계속 압박과 유예를 반복하면서 유리한 협상 조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예 마지막 날에 90일을 다시 연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되어 있어서 관세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도 상승하다가 흔들리다가 상승하다가 흔들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반도체 지수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겉도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 없이 순환매만 돌고 있는데 지속성도 부족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만한 증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투자 전략은 숨고르기입니다. 투자에서는 한번 대시세로 수익을 낸 후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자연스럽게 마련돼요. 올해로 보면 4월 상호관세 이슈로 크게 하락했다가 7월까지는 정말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주도주 부재 현상이 시작됐고 새로운 주도주가 부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원래 지금 조방원이라고 불리는 지주사, 금융주, 조선방산, 원전주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그 다음 파동부터는 명확한 주도 업종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도주들이 강력한 모습을 추가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전만큼의 시원한 상승세는 아니에요.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전에는 쭉 밀어올리는 증시였다면 지금은 계속 흔들리는 증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주도주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옆으로 흔들리다가 상승하는 듯 하면은 다시 횡보하고
급등하는 종목이 나와도 윗골이 달면서 마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속기 쉬운 증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증시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일 매매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매매 중독이 되어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증시에서는 오히려 무리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매매를 해왔고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적정 수준에서 익절하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진짜 제대로 매매할 시점이 올 때까지,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는 발톱을 숨기고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항상 달리기만 하면 사실 좀 삐끗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지점에서 저는 익절할 종목은 익절해주고 혹은 일정 비중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매집할 만한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신규 매집할 종목들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직접 매수하는 단계가 아니라 종목 발굴 단계입니다. 재무적으로나 차트적으로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하는, 시장이 흔들릴 때도 견고함을 보여주는 섹터나 종목을 찾아야 돼요. 강력한 시세가 나오지는 않지만 꾸준히 상승 시도를 보이고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섹터가 계속 유망할 것 같습니다. 후속 파동으로는 인프라나 자동차 쪽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만 당분간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쪽이 우선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특히 AI 반도체는 최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흐름이 아주 좋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만 강력하게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발을 담그는 형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들어갈 만한 시장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기준금리 인하 얘기를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그 초입 단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비슷해요. 시장을 흔듭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 단계잖아요. 그걸 하려고 지금 트럼프도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지점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지수가 흔들리고 있고 이걸 당분간 계속 흔들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이때 흔들리지 않고 실적을 우상향시키면서 차트도 방어해주는 종목들을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많이 모아놔야 합니다. 지수가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지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관심 종목을 최대한 바구니에 많이 채워 넣는, 다시 말해서 장바구니를 채우는 시즌이지 결제를 하는 시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을 담다가 계산대 앞에서 이거 충동구매 같다, 지금 안 사도 될 것 같다 라고 빼는 물건들 있죠. 그런 최종 선별 작업은 매수 직전에 하는 거고 지금은 장바구니에 담는다고 바로 결제하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좋은 주식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장바구니를 두둑하게 채워넣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별로인 것들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좋은 것만, 좋은 물건들만, 그리고 좋은 주식들만 장바구니에 채워놓고 그런 관심 종목들을 많이 확보해 놨을 때 시장이 다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제대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시세에 올라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섹터들, AI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로봇, 추후에 인프라나 그 다음에 자동차가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또 봐야 하는 거고 지금 지점에서는 이러한 섹터들이나 개별 종목들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올라와주는 종목들,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8월 초에 지수가 흔들리고 나서 반등할 때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흔들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담는 종목들이 새롭게 부상할 만한 섹터나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전부터 담아왔던 건 더 좋은 거고 흔들리고 나서 새롭게 담는 거는 새롭게 부상할 만한 섹터나 종목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한 가지 강조했던 거, 바로 이 예탁금이 지금 눈치 보면서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탁금이 일정 정도 또 움직여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은 예탁금이 시원하게 들어와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도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다가 좀 스탑한 상황이고 예탁금도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럼 시장에 돈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돈이 지금 추가로 들어오진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제대로 치고 가기 시작할 때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숨고르기 구간을 차분하게 잘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의 관세 유예가 11월까지 연장이 되면서 올해 말까지 시장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는 무리한 매매보다는 현금을 일정 비중 확보해 두시고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관심 목록에 담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관련 섹터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고요. 후순위로는 인프라나 자동차 쪽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바구니를 채우는 시즌이지 결제하는 시즌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그때 또 본격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